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이선영입니다. 네, 오늘도 2021년 성장 주도주를 찾아보는 시간 마련을 했고요. 네, 오늘은 이번 주 시황과 함께 시장을 또 주도할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중장기 2, 3년 동안 이익이 크게 늘만한 기업이라면 주가도 이익이 느는 만큼 크게 오르면서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차별적인 성장이 앞으로 나올 만한 기업으로서 시장을 주도할 종목 얘기 드릴 건데 잘 참조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황부터 얘기를 드린다면 일단 지난주를 돌아보면 지난주도 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약세 흐름이 네, 주 초반에는 좀 이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2분기 실적 호조세가 좀 지속되는 데 따라서 주 후반은 좀 반등세에 이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조금 밀리다가 다시 좀 반등의 흐름으로 좀 올라오는 흐름 전개가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다 보실 수 있겠네요. 특히 이제 대형주들 실적분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22일 발표된 뭐 네이버라던가 어떤 뭐 포스코, 뭐 현대차, 기아차 등등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어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됐다 보실 수 있겠고요. 특히 외국인도 5거래일 만에 순매수가 또 기업들 실적, 호실적에 따른 순매수도 유입이 좀 되면서 지난주 국내 수출주들 중심의 2분기 실적 기대감 높아지는 가운데서의 또 상승세 또 후반에는 이어갔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또 여러 가지 경제지표 발표 일정들이 있어서 특히나 뭐 미국의 뭐 7월 소비자 신뢰지수라던가 6월달 개인 소득 그리고 미국의 6월 개인 소비 등등 경제지표들 발표 일정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도 좀 양호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제 실적주들을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 특히 앞으로 중장기 실적 괜찮을 만한 종목들, 실적이 장기적으로 우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야 되겠는데, 2021년 대비 지금 2022년도까지 영업이익 개선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라면 뭐 유틸리티와 함께 미디어, 소프트웨어, 뭐 헬스케어, 뭐 반도체나 또 유통, 건설, 뭐 IT 가전이나 자동차 등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2022년 이런 장기적인 실적 전망 양호한 종목들 위주로의 순환매 장세 형성될 수 있으니까 계속 관심 이쪽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특히 뭐 반도체나 뭐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라던가 친환경 차, 뭐 건설, 미디어, 그리고 인터넷 게임이나 음식료 같은 기업들은 계속 주목을 하면서 시장 순환매 장세니까 이쪽에서 계속 좀 종목들을 골고루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장은 지난주는 일단은 그래서 좀 눌렸지만 다시 주 후반 반등에서의 마감 좀 됐고요. 근데 이제 오늘 장은 사실 뉴욕 증시가 네, 지난주 금요일 마감이 네,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네,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 기준, 나스닥 기준은 사상 최고치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2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번 주에 이 기술주들 실적 발표 일정이 좀 대기를 하고 있는 데 따른 네, 기대감에 있어서 상승을 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의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1%대 상승까지 나오면서 최대치 기록을 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 증시도 오늘 사실은 상승의 출발로 보였었는데 좀 아쉽게도 다시 좀 눌려버렸고요. 네, 이 이유라면 오늘은 이제 중국 증시하고 홍콩 증시 모두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특히나 중국의 또 규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인터넷 기업 규제에 이어서 뭐 사교육 시장도 규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 사교육 시장 규모가 약 138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예상이 좀 될 정도로 굉장히 추산이 될 정도의 상당히 거대한 사교육 시장인데 이쪽에 규제를 한다라고 하니까 뭐 상당한 또 시장 전반적인 공포가 또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뭐 기술 분야 쪽으로도 시작되었던 이런 규제가 뭐 부동산으로 또 교육 업계까지 다양하게 지금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공포심을 주면서 특히 이제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 영향력이 좀 컸던 것 같고요. 또 기술주, 뭐 부동산, 헬스케어 같은 규제 리스크 우려가 있는 쪽들이 더 좀 흔들리는 모습들 좀 전개가 되지 않았나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중국뿐 아니라 홍콩 증시에서도 사교육주들 뭐 일제히 하락세를 좀 띄었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인 대형 학원 기업으로서 신둥팡 교육이 있는데 이날 뭐 장중에 오늘 40% 이상 대폭락을 하는 이런 모습까지 좀 나왔다고 하니까 오늘 중국 증시에서는 이런 사교육 기업들의 흐름이 또 상당히 또 공포스러운 흐름으로 네, 폭락을 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술주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텐센트도 오늘 7.9% 정도 하락했고요. 뭐 알리바바, 뭐 네디즈, 비리비리, 뭐 카이서 같은 홍콩 증시에 상승된 중국 기술주들도 일제히 급락세 보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여튼 이렇게 중국 증시에 또 악재가 또 발현이 되면서 이 부분이 저희 증시 영향을 줬고요. 그래서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보였지만 다시금 약세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장중 내내 좀 흘러내리면서 오후장 더욱더 힘이 빠지는 모습 전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장 초반에는 오늘 상승 출발로 살짝 떴었는데 이렇게 좀 밀리면서 결국은 마감 0.9%나 약세에서 좀 마감이 됐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도 빠져서 좀 마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개별주들의 상승세가 조금 더 코스닥은 좀 나았고요. 최근에 계속 좀 개별주 장세 이어지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개인들이 선호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 외국인 기관이 같이 좀 또 매도세를 보이면서 특히나 시장이 좀 불안할 때는 환율이 오르게 되죠. 그래서 달러가 오르게 되면 상대 통화인 원화가 약세를 띠게 되고, 원화가 약세 띠게 되면 외국인 수급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국인이 달러를 갖고 있으려고 하지 원화를 갖고 있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처럼 환율이 살짝 올랐을 때 네, 원화가 좀 약세를 띠면서 시장에 수급이 좀 빠져나갈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오늘 일단 또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양시장 순 매도세를 좀 보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오늘 전반적으로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에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좀 나오고, 그런 가운데에서 네, 오늘 시장은 약세의 흐름으로 이렇게 좀 마감이 되고, 그나마 코스닥은 개인들이 선호를 하니까 이제 개별주 중심의 상승세가 좀 더 나오면서 오늘 그나마 좀 빨간불 좀 더 켜는 종목들이 있어서 조금 더 덜 빠졌다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코스닥은 0.75%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피는 9%대 하락으로 조금 더 빠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튼간에 이런 또 규제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영향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오늘 또 좀 편발령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가 2% 넘게 빠졌지만 저희 증시가 지금 1%도 안 되게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과 또 내일쯤 아니면 오늘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선반영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영향력에 그칠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 2분기 호실적 기대감이 있고, 또 이번 주 저희 또 증시뿐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도 네, 기업들 실적, 호실적이 나올 수 있을 걸로, 특히 기술주들 기대가 좀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네, 저희 또 증시에도 뭐 단기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전히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 수출 호조를 띠고 있는 가운데에서 네, 2분기 실적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중이 있고요. 그래서 1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지금 2분기 호실적 전망 계속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시장에는 또 저가 매수, 또 기회에 또 이번에 또 악재가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아쉽게도 시장이 조금 밀리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해서 좀 기대감은 있었는데 아쉽지만 좀 하락 마감은 했고요. 하지만 또 이번 주 증시는 계속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다시금 또 시장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황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종목 얘기 드린다면, 네, 종목은 또 두 종목 준비를 했는데,
네, 첫 번째는 강원랜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컨택트 종목들이 최근에 이런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확대가 되면서 지금 경제 재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죄다 좀 늘렸고요. 특히나 강원랜드도 최근 계속 좀 부진한 흐름으로 거의 좀 한 달 넘게 거의 한 달 반 이상을 좀 밀리면서 2달 가까이 좀 밀려버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확산의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백신 접종 계속 활발하게 접종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다시금 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나 이런 것들 진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보다 오늘도 보더라도 지금 또 줄어가고 있고 그래서 또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경제재개 수혜주들은 더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악재가 선반영이 되면서 충분한 또 조정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부터가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지금 눌림목이 좋지 않아 일단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에 있어서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또 견조할 것으로 예상도 좀 되면서 코로나19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 2분기 실적은 좀 서프라이즈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러면서 연초부터 강원도의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좀 변경이 됐었기 때문에 2분기 중에는 4월에서 6월달 13일까지 4월부터 이제 6월 13일까지 2단계였기 때문에 6월 14일부터 약 보름 넘게는 또 1단계 적용을 좀 받았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일반 업장 기준 실질적인 수용 가능한 동시 체류 인원이 6,000명이 되면서 4월에서 6월 14일까지는 1,200명 정도가 됐고 네, 마지막 보름에서는 뭐 2,300명 정도를 받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정도로 네, 인원 수가 네, 꽤 또 받았기 때문에 2단계 영업장 운영을 했을 때 올 초에서 한 6월 중순까지 카지노 일매출이 20억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1단계 적용받으면서의 일매출은 약 40억으로 크게 늘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기존 대비 완화된 인원에 따라서 한 명당 이런 베팅 금액 증가도 좀 두드러지게 나왔다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카지노를 방문하는 분들이 이제 돈을 더 많이 베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복 소비적인 경향이 있으면서 네, 억눌렸던 또 이런 또 투기, 네,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 기업으로서도 한계가 있는 부분은 있지만 여기서 좀 더 비용을 줄였을 때 네, 2분기 또 손익 분기점에 도달할 만큼의 실적 가능성도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실적이 이렇게 지난해는 뭐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크게 실적이 좀 좋지 않았지만 이제 좀 개선세를 띌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특히나 미국의 로컬 카지노도 지금 실적 빠르게 반등을 좀 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 카지노보다도 앞으로의 또 규제가 완화됐을 때 지금 국내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 업체로서 가파른 실적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이 거리두기가 조금 강화가 좀 되는 부분들은 있어서 3분기 실적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네, 여전히 규제 조금만 풀린다 하더라도 실적은 폭발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여전히 좀 조정은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강원랜드 지난해는 코로나19 타격과 함께 영업이익부터 크게 뭐 4천억대로 네, 적자를 기록하면서 순이익은 뭐 2,800억 적자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100억대로 이익이 네, 흑자전환으로 순이익 기준 흑자전환 예상이 되고 내년도 지금 예상되는 건 거의 뭐 정상화되는 수준으로 3,600억 예상 내후년 실적에 있어서는 지금 업계에서 3,900억으로 실적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파른 실적 개선세가 올해부터도 나오고 내년 내후년도도 기대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실적을 감안한 중장기 목표 잡아보면 네, 2023년 기준 순이익이 3,900억쯤 나오겠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PER 네, PER 프리미엄이 좀 높을 수밖에 없겠고요. 동사가 이제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업체로서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못해도 20배에서 25배쯤은 받아오고 있고요. 20배를 적용하면 네, 7조 8천억
25배가 9조 7천억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시총이 5조 5천억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7조 8천억이라면 주가로는 36,000원. 네, 9조 7천억은 주가로는 45,000원쯤이 나오게 되어서 지금 현재 26,000원밖에 되지 않는데 많이 또 싸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뭐 한 40% 이상에서 한 70%까지도 상승 여력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미래 주가 대비, 중장기 미래 주가 대비해서 많이 싸다 역시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부분도 충분히 조정받은 가격, 지금 파랑색 120일선까지 조정받았기 때문에 많이 빠졌고요. 특히 최근에 이렇게 빠지니까 기관들 돈이 슬슬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좀 긍정적인 반등의 시그널이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강원랜드 첫 번째로 중장기도 단기도 좋을 만한 종목으로서 시장 주도할 종목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글과 컴퓨터.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사는 이제 유명한 또 대한민국을 대표한 오피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하는 기업으로서 보실 수 있겠고, PC와 모바일 웹 오피스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공공기관 및 기업과 개인 등에 공급을 하게 되겠고요. 주요 자회사로는 한컴 라이프케어와 한컴 MDS와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정보통신 기술 기업으로서 동사가 이제 그룹사 내의 사업 결합을 통해서 어떤 뭐 클라우드 사업도 하고, 또 AI라던가 또 사물 인터넷이나 뭐 드론 이런 폭넓은 신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런 쪽으로도 앞으로 또 성장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주요 연결회사로서 자회사인 한컴 라이프케어가 지금 상장을 올해 지금 하반기 8월 달쯤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점도 이제 동사의 기업 가치를 좀 올릴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역시 상장 모멘텀 대기하는 부분도 긍정적이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실적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면서 지금 매출 원가가 좀 감소되는 부분들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공공기관이나 어떤 기업들 성장이 좀 지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개인들 쪽으로도 신규 사용자 수도 좀 늘고 있다라고 하네요. 2021년 하반기부터 또 국내뿐 아니라 이제 해외 쪽의 매출 성장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업무 협업 플랫폼인 한컴웍스의 유럽 시장 진출이 하반기 예정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국내뿐 아니라 이렇게 해외까지 매출이 좀 더해진다면 또 실적, 매출이 늘 수밖에 없는 기대가 된다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상장 예정에 있는 주요 연결 자회사로서 한컴 라이프케어의 신사업, 앞으로 또 성장 동력으로서 기대가 되고요. 한컴 라이프케어는 지금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 드론을 소방 분야에 접목하는 이런 사업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사의 또 이런 본업의 성장과 또 이래 앞으로의 또 이런 신사업 진행하는 부분들 기대감도 있으면서 자회사 상장 모멘텀까지 갖고 있고요. 실적은 이제 지난해 순이익 기준으로 370억을 기록을 하면서 올해 실적이 430억 예상, 내년 490억 예상, 내후년이 또 590억 예상이 되면서 지난해도 지금 실적이 순이익 기준 최대 실적이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5개년 연속으로 실적을 5개년 동안의 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한 100억 내외로 좀 벌면서 이익이 많이 벌면 뭐 100억에서 한 200억 좀 벌었었고요. 최근 5개년. 최근 4개년 정도, 지난해를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는 좀 100억도 안 되게 벌었다가 2019년에 한 200억 가까이 벌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가 300억대로 올라와서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올해 430억, 내년 490억, 내후년 590억 예상이 돼서 올해도 최대 실적, 내년 내후년도 최대 실적 행진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기대감도 좀 높으면서 중장기 또 목표가 구해보면 지금 순이익 2023년도 기준 590억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3년 중장기 순이익 곱하기 PER. 네, 590억 곱하기 PER을 주면, PER은 동사가 소프트웨어 기업이라 사실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아마존이나 뭐 NHN 클라우드, 뭐 네이버, KT와 같은 국내외 클라우드 기업들과의 협력도 좀 진행을 하면서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서의 좀 성장을 통해서
뭐 국내외로 또 클라우드 기업들은 프리미엄이 지금 뭐 한 39배, 39.2배 뭐 이렇게 나오니까 뭐 40배쯤 프리미엄을 사실 받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클라우드 기업이라면.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과거 좀 프리미엄 받던 거를 좀 감안해서 약간 좀 감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보수적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15배, 20배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보여지는 것 같고요. 이제 15배 적용하면 이게 이제 8,900억. 네, 20배는 한 1조 2천억 이렇게 나온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 지금 시총이 6천억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8,900억은 주가로 환산하면 36,000원. 1조 2천억은 주가로 환산하면 48,000원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36,000원. 현재 가격에서 25,000원인데 역시 40% 이상의 상승여력. 네, 48,000원까지는 거의 한 90%까지도 상승여력 나오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싸게 거래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현재 가격 충분히 상승여력이 또 있는 가격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6월달에 한번 강세를 띄고 나서 옆으로 좀 쉬고 있어서 또 올라와서 쉬고 있는 이런 또 좋은 기술적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여기서의 매물 소화 끝내고 달려갈 수 있을 만한 기대도 된다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기술적인 자리도 좀 좋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에서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기로 계산을 해봐도 외야가시 대비 좀 싸니까 또 중장기, 단기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네요. 네, 최근에 외국인도 살짝 비중을 좀 늘린 부분들도 있고요. 네, 또 중장기 또 관심 있게 또 단기도 관심 있게 역시 보셔도 또 좋을 만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두 종목 시장을 또 주도하는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잘 참조해 보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TV에서 성장 주도주만 공략하고 있는 이선영이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참조하셔서 역시 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